예, 반갑습니다. 저 이플랜 코리아의 최고호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을 보시면은 전기 엔지니어링 분야의 스마트 전략에 대한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저희 시작에 앞서서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를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단일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프리드 & 로라는 그룹 안에 여러 기업들 중에 하나의 계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하드웨어를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플랜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CD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현재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은 미탈과 이플랜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는 198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회사는 독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드 & 로라는 그룹 안에 이제 계열로 들어가 있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 저희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사는 약 한 5만 1000여 고객사, 14만 5천 라이센스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직원수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본사는 이제 인천 송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저희 사업장이 있고 교육센터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을 먼저 소개하기 앞서서 현장의 고민에 대해서 좀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 담당하는 기업들과 팀 조직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제 생산 기술이라든가 보존 쪽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도면이나 어떤 승인도를 검토를 할 때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육안으로 검토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설계나 어떤 설비가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과거 데이터와 현재 바뀌어지는 데이터를 비교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설비나 장비들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장비, 현장에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나 문서들이 얼마나 정확성을 이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거나 시운전 또는 설비사의 어떤 CS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도면과 실제 설비가 불일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도면과 문서를 신속하게 원하는 정보들을 찾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변경사항을 다시 재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설비를 제작하거나 또는 패널을 제조하는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범용 솔루션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만들기 때문에 높은 도면 품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또는 시간을 소모해서 그러한 품질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분야를 좀 더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우선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제품들을 납품을 받아서 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관점으로 판넬을 설계하고, 보통 판넬 빌더라고 하죠. 그 판넬을 빌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측 화면에 어떤 지금 사람이 계속 판넬을 만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앞에 작업대가 있고 오른쪽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죠. 보시기에 왜 이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을 할 때 지금 디스플레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도면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케이블을 가공하면서 내가 케이블을 코팅하거나 단자를 늘리거나 이런 작업들을 그러면서 가져와서 반복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작물에 대한 타임을 결정하고 필요한 발표를 내는 도면을 만들고 그걸 유관 검토하고 다시 만들어서 그다음에 필요한 제작 도면도 시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제작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일일이 작업을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플랜 같은 어떤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냐 하면은 기존에 이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양을 자동으로 선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터의 용량이나 어떤 구동부의 어떤 사양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케이블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드라이브에 대한 사양들을 자동으로 결정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실제로 설계할 때는 이제 모듈 기반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떤 표준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설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BOM을 자동으로 뽑고 우리가 이제 도면을 검토하고 설계가 적절하게 됐는지를 갖다 검토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육안으로 일일이 검토를 하시죠. 육안 검토하는 것들을 줄이고 실제로 이제 어떤 디자인을 룰 체크를 할 수 있는 툴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육안 검토하는 시간을 최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작에 필요한 제작 문서라든가 도면들, 제작 도면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요. 실제 이제 제조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장비들을 응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설계 방식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식들인데 대개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과거에 유사한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해서 이걸 팩트로 변경되는 부분들을 사람이 일일이 매뉴얼로 수정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들을 많이 씁니다. 이 방식은 간편하긴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과거에 만들어놨던 도면이나 어떤 문서들이 문제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 그대로 같이 카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잔존에 남아있는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소모적으로 엔지니어링을 수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복 작업으로 인해서 비용, 즉 어떤 시간이나 인건비 부분들이 증가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린 형태들은 이런 방법입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이 디자인 컴퓨레이터라는 걸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모듈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에 대한 리스트도 있을 거고요. 케이블 사용 정보도 있을 거고요. 여러 유형들을 모듈화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컴퓨레이션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성된 값을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디자인 도면을 갖다가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중에 이제 이플랜 코지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지녀를 통해서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보시면은 어떤 물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색상이라든가 옵션 사항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면 설계 자체를 갖다가 옵션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설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도면을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요소들을 마지막으로 매뉴얼로 수정해서 도면을 완성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방식을 기존의 과거의 데이터를 오픈해서 매뉴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표준화된 모델들을 이용해갖고 자동 조합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 작업하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방법들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보시는 화면은 지금 보시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 안에도 지금 이미지 레이드는 어떤 화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옵션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PLC를 어떤 걸 기존은 어떤 걸 쓰는지 오토 용량은 얼마인지 안전 사양은 어떤 걸 적용하는지를 화면상에서 프린트를 이용하고 전체적인 설계 구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첫 번째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표준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형별로 모듈화가 됩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은 생성을 할 때 단순하게 전기 도면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학 도면들 그 외에 보호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옵션 사항이 달라지게 되면 옵션을 체크하고 다시 도면을 제너레이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풀 도면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고요. 도면의 어떤 부분 단위로도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실제 유저가 사용자가 보러 하면은 그 어떤 체크박스 형태가 되고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토의
모터의 어떤 용량이나 제어 방식 명칭도 입력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모터의 용량을 선택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용량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블럭을 호출을 해서 자동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은 설계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설계된 도면을 갖다 확인하실 때 육안으로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디자인의 룰을 체크할 수 있는 DRC라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요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하에 대한 용량, 부하 용량이다 선정된 부품들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어떤 표준 규격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네이밍물들, 디바이스 태그라든가 접지에 대한 정확성,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검색, 사양 문서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플랜상에서 이제 그 드로잉 정보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화면들을 구성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이 플랜 도면상에 사용되고 있는 차단기라든가 드라이브라든가 여러 케이블 정보들이 이 네이밍물을 맞춰서 설계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갖다가 그 오류 체크를 돌리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엑셀 형태로 보고서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현재 보여드린 건 이제 디바이스 태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볼에 명칭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명칭에 대한 이제 오류를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지에 대한 정확성을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각 체크하려고 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그 오류 체크를 하고 해당되는 분석을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타난 보고서에는 접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접지 요소들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설계상에서 접지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그 체크된 요소들을 갖다가 그대로 도면에다가 자동 반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의 도면들을 부하 용량에 맞는지 선정 부품에 대한 정확성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화면은 지금 이제 차단기라든가 보시면은 여기 차단기, 그다음에 마그네트, 케이블 이런 정보들이 사양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 조건들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조건을 사전에 이제 이 플랜 내에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부적합 부품이 있는지, 그다음에 적합한 부품은 어떤 건지를 갖다가 골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모든 요소를 갖다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사양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도면의 오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이 결정이 됐을 때 그 정보들을 바로 즉시 도면에다가 반영할 건지 아니면 내가 확인하고 수정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이제 계산된 값을 그대로 자동으로 도면에다가 반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부적합 부품들이 확인이 되고 그 도면 내용들을 자동으로 도면에다가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각 도면 요소,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모터 회로인데요. 모터 회로에 어떤 해당되는 차단기나 케이블이나 드라이브 사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부하 요소들에 대한 계산들을 완료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어떤 메인 차단기의 용량이라든가 다른 상위단의 어떤 파트에 대한 용량 정보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우선은 크게 3가지 요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즉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 플랜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엔지니어링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제어관 외함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트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다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제작을 하기 위한 케이블 가공이나 판넬 가공에 필요한 자동화 설비들을 같이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쪽 왼쪽에 보시는 2가지 아이템들은 저희 이 플랜 쪽에 이제 솔루션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리탈의 이제 솔루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플랜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에 많이 쓰는 여러 파트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 현재 지금 274개 제조사, 89만 개 부품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랜의 여러 솔루션을 통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탈 쪽에는 어떤 솔루션이 있냐면은 리탈에 이제 라이테드라고 해서 이런 어떤 2D, 3D 모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선정하기 위해서 에어컨 사양을 선정할 수 있는 컴퓨터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탈 판넬에 대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걸 선정할 수 있는 리탈 컴퓨터라는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전반 쪽에서의 설계를 위한 리탈 파워 엔지니어링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를 이루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탈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통해서 에프로저라든가 배전 시스템, 공조, IT 시스템들을 실제 제작을 하는 점검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자동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이 플랜이 설계 툴, 그러니까 CAD 툴이라는 인식이 워낙 있다 보니까 설계에 대한 요소만 있다고 분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제 저희 이 플랜 솔루션들은 기본적으로 설계에서부터 제조단까지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비들이 있냐면은 덕트의 커팅 장비라든가, 판넬 가공 장비, 그 다음에 와이어 탈피라든가 커팅, 클램프 장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와이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길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커팅, 클램핑까지 자동으로 풀 자동화해주는 WT라는 장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들이 저희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뒷내를 가공하는 장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가공 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가공에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NC 가공 정보라든가 케이블 길이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길이 장비한테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보들을 이 플랜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은 지금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랜의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랜 데이터 포털링을 통해서 카탈로그 정보에서부터 부품 정보까지 다 한꺼번에 자료를 일일이 찾으러 메이커스 홈페이지를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바로 설계를 이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듈 기반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타입별로 유형들을 가지고 설계 시간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필요한 문서들, 방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제작에 필요한 문서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된 데이터를 미리 제작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사양들이 적합한지를 보는데, 예를 들면은 외양을 갖다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탈의 컴퓨레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을 넣고 그 다음에 외양들에 대한 디자인들을 결정을 해줍니다. 사양들을 결정하고 나면은 그 정보들을 바로 이 플랜 내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옵션 사양들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플랜 플랜으로 가져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판넬에 대한 부품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트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뒷레일을 배치하거나 부품을 배치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겠죠. 이때 이제 3D로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D로 쓸 경우에 간섭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배선 부품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D로 하는데요. 마치 실제 운영되는 건 이제 2D 환경처럼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배치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실제 패러도랑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패러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3D상에서 배치를 하고 케이블을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을 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최단거리로 그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 배치들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열을 많이 발생하는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AC 쪽에 전원을 사용하는 파트들은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열이 발생되는 거를 고려할 때 이제 에어컨 사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이제 디자인 컬리션 체크라고 해서 이제 현재 오류 체크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에어컨 사양을 보면 결정했는데 열이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선정하실 때도 발열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탈 썸이라는 툴을 통해서 어떤 아까 외압을 선정할 때처럼 똑같이 어떤 조건 사항들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넬의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외기 조건이라든가 여러 변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어컨 사양들을 결정을 해주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요 화면도 지금 그 이플랜 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그 이 플랜의 리탈의 에어컨 사양들을 자동으로 조정하면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끌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3D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 이제 배치를 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발열을 하면서 뭐 에어가 이제 배출되는 부분, 집어넣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된 부분들이 실제로 냉각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어느 부분까지 지금 에어컨이 냉각을 시켜주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D로 만들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작할 때는 보통 이제 2D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D 데이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D 배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공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요. NC 위치 가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비 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선 작업을 할 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할 때는 도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풀어서 적절한 길이를 갖다가 현장에서 맞춤으로 잰 다음에 토킹하고 와이어를 탈피를 해서 아침 판단을 보기 위해서 클램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클램핑 작업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일일이 다 돌려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스마트하게 배선할 방법은 실제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현재 지금 구매에 지금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분들은 지금 보시면 보실 수가 있도록 제가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클램핑하고 그 다음에 물리죠. 이렇게 되면은 와이어의 스퀘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장에서 배선 작업할 때는 이렇게 도면을 하게 되겠죠. 그때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부각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와이어 길이 정보가 없고 카메라 정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케이블이 제작된 형태를 보게 되면은 멈춰보겠습니다. 멈춰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플랜 설계 툴 내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넘버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롬프트 정보 케이블은 어디선가 연결되고 어딘가를 물리게 되겠죠. 그리고 프롬 쪽의 장치명과 타겟 쪽의 장치명 정보들을 이제 표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갖고 있는 고유 정보,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덕트에 대한 경로 번호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물렸을 때 몇 번 덕트를 타고서나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그쪽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SA, 뭐 FS1이 토트 네임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실제로 도면을 보지 않고서도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등강적으로 인쇄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그 실제 장비에서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플랜에서 만들어진 정보들을 바탕에서 머신에다가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자가 그 배선 작업을 할 때는 도면을 보고 배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보신 것처럼 작업자가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들림을 해줍니다. 테이핑을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 순서대로 작업자는 그 순서대로 배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에서 이렇게 지금 종이 테이핑이 이렇게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던져주면은 하나씩 테이핑으로 건들을 묶어주게 됩니다. 저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섞이게 되면은 케이블을 또 찾아야 되는 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그 장치에 물려있는 배선의 순서대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플랜 스마트 와이어에서 실제 이제 도면을 보지 않고도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업자가 터치를 하고 3D상에서 어떤 부분이 밀리는지를 쉽게 눈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되는 부분에 그 와이어를 조인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이렇게 있는 리스트 화면은 케이블이 프론트에 어떤 디바이스들이 밀리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의 화면에서는 실제 3D 탐넬의 이미지 갖다가 3D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서 3D 모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페이퍼로 되어 있거나 파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은 활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플랜 데이터들을 가지고 각 전체 공장에 대한 공정별로 구조화된 도면들을 저장소에 보관을 해두고 여기에 관련되는 기술 정보들이나 부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기타 정보들이 연결돼서 담당자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자료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현장의 설비에 해당되는 판넬의 어떤 도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쉽게 그 정보를 끄집어내고 그 도면이 오픈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카탈로그 정보들도 같이 연동돼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키워드로 뭔가 정보를 찾는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 이런 어떤 바코드 형태로 우리가 QR코드라고 많이 부르는 2차원 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QR코드를 현장에다 이제 부착을 해두고 어떤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마킹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도면 정보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찾아서 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PLC의 I/O 정보인데 현장에서 이제 PLC 쪽의 I/O 정보들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센서가 추가되거나 PLC가 증설이 되거나 했을 때 해당되는 정보들이 이제 업데이트돼서 다시 도면이 바뀌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들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PLC의 I/O 정보가 변경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PLC 프로그램을 수정하겠죠. 수정하고 그다음에 I/O 리스트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엑셀로 많이 관리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전장 도면, 전기 도면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을 수정업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정확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프로그램은 수정했는데 예를 들어 도면은 수정하지 않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른쪽과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현장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는 수정하고 그 정보를 iOS라든가 이플랜 도면을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PLC 메이커들, 그래서 뭐 지멘스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로펠이라든가 여러 PLC 메이커들의 자체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들과 이플랜과 다이렉트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도면에서 어떤 정보를 수정했다고 하면 그 수정된 정보들을 PLC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PLC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면 그 정보를 다시 도면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아직 국내에는 이제 실제로 이걸 디테일하게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어요. 올해 저희가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군데가 올해 지금 이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 뭐 아까 앞에서도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뭐 AI라든가 VR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정보들을 현장에 좀 더 리얼하게 맞춰서 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데이터들이 관리되는 거는 보통 현장에 가야지 가장 정확한 도면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보면은 제어반 내에 도면 함에다가 보통 도면들을 꽂아 놓죠. 그리고 현장에서 바뀌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저 도면에 이제 빨간펜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R코드를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R이라든가 AR 같은 뭐 그런 글래스를 통해 갖고 실제 판넬에 대한 어떤 가동 중인 정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 솔루션으로 적용한 건 아니고요. 이제 VR 글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어떤 현장에 판넬이 배치가 있으면은 이 판넬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판넬에 붙어 있는 명판 네임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얘에 대한 현재 동작 중인 가동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안산의 제조심 센터에도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데모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가동 정보들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외에 이제 도면 정보들, 그다음에 기술 문서 정보들도 함께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쪽으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VR 글라스는 이 그 하드웨어 수준이 아직은 그 도면을 볼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이라든가 MS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VR 글래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샘플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아이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모든 도면 정보들은 어딘가 이제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해두고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도 있고, 로컬의 어떤 시스템에 저장할 수도 있겠죠. 도면 정보들은 모두 저장해 둔 다음에 이 플랜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DB화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건 지금 케이블 하나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각 심볼 요소들이 데이터에서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의 어떤 판넬들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이제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QR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구동을 해서 현장에 이제 판넬이나 이런 데다가 어떤 바코드가 막힌 라벨을 붙여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현장에 이제 마킹을 하게 되면요. 요 지금 QR 코드에서는 요 지금 심볼의 어떤 태그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위치의 디바이스를 선택해서 도면을 그 해당되는 페이지로 오픈해줘서 띄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보면은 해당되는 설비의 도면을 보고 싶다면 도면 놓고 이만한 걸 꺼내갖고 막 뒤져가면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이 QR코드를 통해서 해당되는 디바이스를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관되는 정보들은 여기서 뭐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은 연관되는 회로로도 점프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현장의 설비에다가 간단하게 QR코드만 부착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스템들은 지금 이미 데모 시스템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저희 거 장비가 두 가지 타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와이어를 자동으로 가공해주는 가공 장비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존관리 시스템, 현장에서 어떤 부품이 교체가 됐을 때 그 교체된 파트 정보를 갖다가 자동으로 인식해갖고 도면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 과거 기술로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아이오링크라고 해서 이제 파트가 갖고 있는 부품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을 다른 이기종 시스템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현재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바코드로 해서 도면 정보를 열람하고 그 다음에 2D 도면이라든가 3D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올해 말 내년에 이제 세팅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플랜이랑 그 다음에 현대로보틱스랑 미쓰비시 그 외에 몇 개 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그 데모 장비를 이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1층에다가 라인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아마 세 가지 시스템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신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신청자가 워낙 많이 몰려 있어갖고 참관을 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플랜 것만 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 쪽에 이렇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 플랜에 관련된 것만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쪽 데모 시스템들은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는 이 플랜, 위탈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여러 국내 회사들이 멤버십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돼서 데모 시스템들을 만들고 시연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번 세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새로운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